6주차 두 번째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3장 2절과 3절입니다. 첫 번째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써서 매니플레이션 조작하는 방법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2차 시스템, 1차 시스템의 시간 응답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달 함수를 사용해서 조작하는 방법이 무지 쉬워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시스템이 주어져 있고 input ut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output yt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렇게 컨버루션 연산을 해야지 얻어졌죠. 근데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도입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각각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풋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고 있으면 output yt는 어떻게 얻어졌죠? HS, US 이렇게 고배 연산으로 쉽게 표현됐었죠. 이 라플라스 연산들이, 그 컨볼루션 연산들이. 이 특성이 무지 좋은 그 블록 다이어그램 접근법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G1이고 인풋이 주어져 있으면 사실은 여기는 두 개의 시스템과 인풋 사이의 컨볼루션이죠. 근데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는 순간 여기 쓰거나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G1, U1 G2를 통과시키고 나면 output yt는 어떻게 될까요? G2, G1, U1. 그래서 전체 전달 함수는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이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전달 함수의 경우에는 곱하시면 되겠어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더하기 형태로 서메이션, 서머죠. 서머 혹은 뭐 뺄셈 형태로 주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각 전달 함수를 더하면 돼요. 이거는 어떤 특성이죠? 리니어리티, 슈퍼포지션입니다. 중첩.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피드백인데 피드백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피드백은 중요하니까 피드백 커넥션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라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y1이라는 놈은 어떻게 얻어지죠? g1에 u1을 얻어지죠. 이 u1을 얻으면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u1을 무슨 관계로 바꿔줘야 됩니까? r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u1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u1이라는 놈을 자세히 보아하니 r 빼기, 이거니까 빼기네요. 빼기 y2는 g2 u2는 y1하고 같아요. y1은 g1 u1이네요. g1 u1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똑같은 항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한쪽 옮깁니다. 그럼 1 플러스 g2 g1 u1은 r이 되겠어요. u1 구했네요. 이거는 1 플러스 g1 g2분의 1 r이에요. 이 항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나오는 게 요거네요. 재밌죠? 그죠? 요거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1 플러스 루프 게인 분의 피드 포워드 패스 게인 이렇게 되겠어요. 룹 게인은 룹을 지나가면서 다 곱한 놈이에요. 이게 룹 게인입니다. G1, G2죠. 그래서 피드 포워드 패스는 인풋부터 아웃풋 사이를 지나가면서 걸리는 놈이에요. 걸리는 전달 함수를 곱한 놈이에요. G1이네. 그리고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이면 플러스로, 파지티브 피드백이면 마이너스로 사용합니다. 뒤에 이제가 나옵니다. 또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 전달 함수를 다름에 있어서 이렇게 픽오프 포인트를 앞으로 당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G1을 곱하지 않은 상태에서 Y2를 뽑았었는데 만약에 픽오프 포인트를 일로 옮긴다면 G1이 곱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G1 나눠주면 되겠네요. 또 서머를 옮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픽오프 포인트 말고 서머를 이렇게 옮기고 싶을 때는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U1, U2를 뺀 다음에 G1을 곱한 놈이 여기 나타나는 거니까 서머를 뒤로 옮기는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G1을 곱해주면 되겠어요. G1, U1 빼기 G1, U2 한 게 요 시그널이죠. 혹은 이 피드백이 있는 경우에 내가 여기 피드백 파트에 여기 있는 놈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U2에는 당연히 G2를 곱했으니 상관없지만 R에는 내가 곱하고 싶지 않았는데 G2가 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나눠줘야 되겠어요. G2로. 그래야지 똑같은 전달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앞에서 주어진 공식대로 한번 해보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죠. 왜냐면 피드백 패스가 네거티브니까 플러스 피드백 루프를 지나가면서 다 곱합니다. G1, G2에요. 네, 피드포드 패스 아래서부터 Y까지 전방으로 전진하면서 걸리면 다 곱한 거야. 뭐만 남죠? G2만 남니다. 얘랑 같습니다. 이와 같이 피드백 패스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전달하면서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없어요. 1로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은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앞부분 요걸 끊어서 패러럴 서메이션이죠. 그죠? 더하시면 되겠어요. S 플러스 4 더하기 2예요. 해보시면 통분해 볼게요. S에 2S 플러스 4가 되겠어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S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유니티 피드백이고 네거티브 피드백이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S분의 1 S분의 2S 플러스 4 이게 룹 게인이죠. 피드포드 패스 S제곱에 2S 플러스 4 저방을 지나가면서 곱해진 놈이 되겠어요.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그젠플 23번이야. 이거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는 지금 피드백은 피드백인데 무슨 피드백이죠? 이 블락을 보시면 파지티브 피드백입니다. 그걸 먼저 정리할게요. 파지티브 피드백 정리하시면 1 원래 플러스인데 이렇게 양의 피드백을 하면 부어 뒤집힌다 그랬어요. 룹 게인 얼마입니까? G1, G3가 룹을 돌아다니면서 다 곱한 놈이죠. 피드 포워드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뭡니까? G1이에요. 이 파트가 여기 있는 여기 점선 파트를 모델링한 게 되겠습니다. 집어넣네 여기. 그러니까 앞쪽에 전방으로 피드 포워드 패스가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도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픽 오프 포인트 있잖아요. 내가 일로 옮겨볼게요. 일로. 그러면 여기는 원래 G2를 안 곱한 상태에서 뺐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여기서 빼면 어떻게 될까요? G2가 곱해져 있죠. 그럼 G2 나눠주면 되겠네. 여기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그널을 갈라서 여기는 피드백, 여기는 피드 포워드 이렇게 두 개 쓸 수가 있겠어요. 앞에 거랑 뒤에 거 두 개 각각 해보겠습니다. 내가 레퍼런스 R을 받아서 앞에 거 먼저 하고 그럼 뒤에 거를 받아서 두 개를 이제 패를 썸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아웃풋 Y가 나는 경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거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룹 게인, 룹을 들어가면 다 곱해요. 1 빼기 G1, G3분의 다 곱하면 G1, G2, G4 이게 룹 게인이죠. 분의 피드 포워드 전진하면서 곱합니다. 1 빼기 G1, G3분의 G1, G2가 되겠어요. 이게 정리하시면 이 앞부분 여기서부터 R부터 요점까지의 전달함수가 되겠습니다. 요점부터 Y까지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패러럴 썸이니까 G2분의 G5 플러스 G6였네. G6 더하기 G5 이거 한번 통분 마저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 빼기 G1, G3 플러스 G1, G2, G4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G1, G2 이렇게 되겠어요. 정리하시면. 네. 유젠플 324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틀랩 학교 단위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돈을 냅니다. 리뉴얼 비로. 네, 꼭 사용하셔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뮬링크라는 거를 이렇게 블락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말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온라인 렉처 할 때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예제를 가지고 시뮬링크 사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Find the transfer function of the system shown in figure this one. 이거 두 개 합쳐볼까요? 패러럴 썸이죠. 어떻게 됩니까? G1 더하기 G2죠.
그 다음에 이거 합쳤어요. 이거 전체 한번 r부터 y까지 해볼까요? r분의 y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g1 더하기 g2 g4 g6 유럽 게인이죠. 피드 포워드 g1 더하기 g2 가로 닫고 g4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r부터 y까지 전자표가 되겠습니다. 기억할 게 뭐죠? 1 플러스 룹 게인분의 피드 포워드 패스 게인이다. 파지스의 피드백이 어떻게 하죠? 여기를 부호를 뒤집는다. 보다 복잡한 그 루프들이 많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메이슨스 포뮬라라는 걸 쓰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메이슨스 포뮬라는 제가 배울 때 교육과정 내에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부하고 보고 싶으시면 이 자료는 여기 피어슨 글로벌 에디션.com에 가보시면 이 책에 어펜딕스가 잘 올라와 있어 깨끗하게 보시면 메이슨스 포뮬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주제는 폴 위치에 따른 시스템 은닥트성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룰 건데요. 실수, 리얼이라면 실수란 말이에요. 리얼 넘버, 실수죠. 이미지너리 넘버, 허수죠. 둘이 합치면 컴플렉스 넘버 이렇게 복소수라고 하죠. 실수로 된 극이에요. 실수로 극이 주어진 경우. 가장 간단하게 전달하면서 보시면 요 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S 플러스 시그마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보시면 E2 마이너스 시그마 T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림을 그려보시면 시간축에 대해서 0을 유지하다가 0초인 순간에 1로 갑자기 튀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놈이 되겠어요. 요 내려가는 요 속도는 뭐에 비례합니까? 시그마 값에 비례합니다. 시그마가 어떠면 느리고 어떻게 빨라지죠?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급격하게 0으로 들어올 거고 시그마 작으면 느리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자는 거네. 그 효과를. 이펙트를 보자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시그마가 만약에 부호가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라면 시그마가 음수예요. 그러면 음의 음이니까 양수니까 심지어 이제 발산하기 시작하겠네요. 시그마가 음수인 경우예요. 시그마가 양수인 경우. 그러므로 시그마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스테이블 시스템 이렇게 부르고요. 0보다 작으면 우리가 언스테이블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회로이론 시간에 타임 컨스탄트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시상수 무슨 뜻이죠? 이게 시상수가 이게 작을수록 빨리 수렴하고 이게 크면 천천히 속도를 나타내는 의미다 이렇게 썼었는데 사실 시상수와 이 실수값 복소 영역 사이에 이게 실수 이렇게 허수 두시면 복소 영역에 이 자리가 폴의 위치잖아요. 폴은 보통 x를 표시합니다. 이 폴의 위치에 따라서 있는데 요 시상수는 무슨 의미예요? 요 폴의 역수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얘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이 길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 타우는 작아지겠죠. 얘가 폴이 여기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는 작아지죠. 그 역수가 만큼이 타임 컨스턴트니까 얘가 멀면 멀수록 빠르다. 즉 타임 컨스턴트가 작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얘가 느리다. 타임 컨스턴트가 크다. 이런 뜻이에요. 타임 컨스턴트 가지고 E2 시그마를 표시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E2 타우분의 T 이거 회로 이론 시간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던 기법이죠. 볼까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보시죠. 이게 E2 시그마 T는 항상 어디서 시작합니까? 1에서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0이었다가 1로 점프했다가 1에서부터 값이 줄어들고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시그마와 타워의 의미를 좀 결합해서 본다면 원점에서 미분을 해서 나오는 접선과 시간축 사이에 만나는 요 값이 타임 컨스턴트예요. 즉 시그마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지점에서 접선을 딱 구하셔서 접선하고 시간축과 만나는 점 이게 뭐라고? 타임 컨스턴트다. 그런 의미예요.
그때 실제 값은 얼마를 유지하냐면 원래 값에 얼마만큼 내려오냐? 63%만큼 내려옵니다. 63%만큼 감소돼서 된 위치다. 그러면 시상수를 2배만큼 가면 이 위치는 몇 프로 내려갔을까요? 이 위치는 86% 내려간 겁니다. 시상수의 3배 지나갔어요. 시간이. 이 위치는 95%예요. 여기가 95% 하강한 거예요. 시상수 4배는 98%, 시상수 5배는 99%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좀 이렇게 그림 복잡하니까 뭐 거꾸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래서 요걸 빼요. 그러면 이렇게 0에서부터 올라가겠죠. 시상수의 1배면 얼마? 63%. 시상수의 2배 얼마? 86%. 시상 3배 95%. 시상 4배 98%. 시상 5배 99% 올라갑니다. 모두 다 이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첫 번째 거 시상수 첫 번째는 1배는 원래 값의 63%다. 내려간다. 두 번째 시상 3배는 95%다. 시상수 5배는 99%다. 이 중에 특별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 두 개는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지고 응답을 한번 해석해 보겠어요. 요거 인수분해 합니다. 이거 다항식 형태의 전달함수고, 요거는 분명히 s 플러스 1과 s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리고 s 플러스 1은 그대로니까 여기 이제 이거를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하죠. 그러면 expansion 하죠. 그러면 C1 s 플러스 2는 C2 쓸 텐데 이거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지우고 그 다음에 s 값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를 넣어.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1이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분무수 분해를 해서 얻었습니다. 얻으시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보면 마이너스 2초 t 400 2초 2t 어디서? 항상 t가 보다 크다 써주셔야 돼. 왜? 코절하니까. 우리 코절한 시스템은 인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코절한 시스템만 우리가 다루죠. 이렇게 씁니다. 요거네요. 요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리스폰스가 시간축에 대해서 HT 한번 그려볼게요. T가 0이면 2에서 시작하네. 뭐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겠어요. 둘 중에 속도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어느 게 더 빨리 없어집니까? 얘가 더 빠릅니다. 왜? 폴 입장에서는 어디에 폴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1에 폴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2 폴인데 얘가 더 이걸 크기에 반비례하니까 속도가 얘가 더 빨라요. 얘가 빠른 폴이에요. 얘가 베스트 폴이에요. 타임 컨스턴트가 작죠. 얘가 느린 폴이에요. 슬로우 폴입니다. 얘의 컨스턴트가 타임 컨스턴트가 크죠. 그러므로 얘가 먼저 영향을 주다가 나중에 얘가 영향을 주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폴 로케이션의 위치에 따라서 응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실수 영역부터 설명을 하고 복소수가 확대한 다음에 예제를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 있을 때 어느 폴이 더 빨리 사라진다고 했어요? 당연히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원점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타임 컨스턴트가 작다. 역세 비례하니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보시면 어느 게 더 빨리 사라진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원점의 폴이 있으면 그냥 감 유지예요. 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양의 폴이 있으면 양의 폴이 있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1과 플러스 2 있어요. 어느 게 더 빨리 발산할까요? 원점에서 먼 놈이 타임 컨스턴트가 크니까 더 빨리 발산한다. 원점에 가까우면 더 느리게 발산한다. 되겠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한 원리가 되겠어요. 그죠? 얘 시그마가 0보다 큰 경우, 시그마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얘는 스테이블, 얘는 언스테이블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테이블하지 않다. 근데 이제 복소극으로 끌어가 보겠어요. 이 경우에 복소극을 이렇게 갖는다면 분명히 이 폴악스는 뭘 따를 거냐면 이 외가는 여기 밑에 주어진 인벨럽을 따를 거예요. 익스포넨셜 함수를. 그렇지만 요거는 주파수가 있죠. J오메가는 진동하겠네요. 진동을 하면서 감소할 거다 이런 뜻이고, 반대로 실수축이 양인데
제오메가 x는 똑같네. 진동은 똑같은 진동하는 함수일 텐데 이번에는 이 포락선이 발산한 놈이 되겠네. 이렇게 가면서 발산하면서 날아갈 건 역시 원스텝을 하네요. 이런 개념들이 성립할 텐데 제오메가 x에 있는 값을 따져보시면 이렇게 제오메가가 작으면 무슨 말이에요? 제오메가가 작다, 제오메가가 크다, 오메가가 크다, 빠르단 말입니다. 이 원점에서 멀면 볼수록 빨라져요. 이게 더 빠른 응답을 보이죠. 얘가 더 느린 응답을 보이고. 그렇지만 어때요? 감쇄가 없죠. 인벨롭이 없지 않습니까? 이 크기를 유지하면서 진동수만 바뀐다. 여기 이제 좀 써놨어요. 이제 말로도 해야 되니까. false, farther, 더 훨씬 더 멀어지면 to the left, 왼쪽으로 멀어질수록 그런 말이에요. in the plane 뭐랑 관련 있어? natural signal과 관련 있는데 어떤 natural signal? 감쇄하는데 더 빠르게 뭐보다 이미지를 액세스에 가까이 있는 폴보다는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거의 역수가 뭐라고? time constant.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복소극인데요. 복소극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복소극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S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걸 우리가 표준적인 2차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타라는 요놈 댐핑 레이쇼라 불리는데 이게 0과 1 사이면 복소극 같지만 1보다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보다 크면 그때는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다룬 거랑 똑같아요. 리얼 폴이에요. 제타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발산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복소극을 이거 인수분해해 보시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묶을 수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폴의 위치예요. 실수 파트는 이거죠. 제타 오메가 n 이거 시그마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 뒤에는 오메가 n에다가 제타의 어떤 스퀘어루트 값이 붙어 있는 값인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요거를 우리가 damped natural frequency라고 불러요. 즉 복소극을 표시할 때 이렇게 시그마의 j 오메가 d에서 여기에 이렇게 극을 표시합니다. 이게 존재하면 여기도 있겠죠. 마이너스 j 오메가 d. 시그마는 뭐랑 같아? 제타 오메가 n. 오메가 d는 뭐랑 같아? 오메가 n 1 빼기 제타 제곱 이렇게 돼. 이건 이제 기억하셔야 돼.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오메가 n은 바뀌지 않지만 제타에 따라서 오메가 d는 바뀌어요. 즉 제타가 커지면 시스템이 느려져요. 이름을 좀 해봅시다. 댐핑 레이쇼. 왜 레이쇼인지는 뒤에 이제 또 나오니까 그냥 일단 해봅시다. 제타는 댐핑 레이쇼예요, 이름이. 이거 제타 오메가 n을 우리가 네버 프리퀀시라고 해요. 사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회로를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네버 프리퀀시. 실수 값이죠. 그 다음에 그냥 오메가 n 고유하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 undamped natural frequency. 오메가 n에 제타 붙인 거 damped natural frequency라고 부르죠. 그럼 이제 요거에 한번 요 각도를 한번 따져 볼게요. 요 길이가 오메가 n입니다. 요 길이는 뭐죠? 오메가 n의 1 빼기 제타 제곱이에요. 요 길이는 제타 오메가 n이에요. 다시 한번 삼각형을 끊어서 보겠습니다. 이 반지름은 오메가 n 1 빼기 제타 제곱. 요거는 제타 오메가 n. 요 각도 한번 따져볼게요. 직각이라고 치고 요 각도를 내가 한번 세타라고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어떻게 될까요? 사인 세타는 이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뭐예요? 제타랑 같네. 어이구, 그럼 세타라는 놈을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크 사인 제타가 되겠어요. 이 복소 축으로 가져오면 요 각도가 세타죠.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세타야. 이게 세타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요 각도 세타는 즉 아크 사인 제타가 요 각도다. 그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아크 사인 제타는 허수축으로부터 각도랑 같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댐핑이 크면 클수록 요 각도가 크다 들어눕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보다는 같은 오메가 n에 대해서 같은 반지름에 대해서
제타가 크면 클수록 뒤로 누운 거예요. 요게 제타 오메가 n, 요게 오메가 n 1 빼기 제타 제곱. 제타가 크면 클수록 뒤로 놓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뒤로 놓으면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네. 한번 임펄스 리스폰스 한번 얻어볼게요. 우리가 밑에 거 요거를 오메가 d의 제곱으로 쓰겠으니까 오메가 d의 제곱을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s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분의 오메가 d, 이거 뭐죠? 이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뭐가 나오죠?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오메가 dt 이렇게 되죠. 이것도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우리가 앞에서 바로 지난 시간에 했는데 E2 마이너스 람다 t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건 뭐였죠? f s 플러스 람다였어요. 주파 사이의 이동이다. 익스포넨셜 함수를 시간에 곱한 거는 익스포넨셜 이동이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이걸 바꿔볼게.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오메가 d의 제곱에 오메가 d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죠? E2 마이너스 AT 익스포넨셜을 곱한 거랑 같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D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볼까요? 이제 이걸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오메가 D 제곱이었고 여기를 오메가 D로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도 나눠주고 이 분자를 그냥 곱한 만큼 스케일링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오메가 D의 정의가 오메가 N 곱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 바뀌겠어요. 이거는 하나의 이거 S 프라임이라고 보시면 이거는 사인이랑 같아요.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의 이렇게 이동은 시간 영역에서의 뭐라고? E2 마이너스 오메가 제타 오메가 t 곱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예요. 이해가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이거 구하는 거 이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hg라는 놈은 1 빼기 제타 제곱분의 오메가 n, 그 다음에 E2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t,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니까 오메가 n 1 빼기 제타 제곱 t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이게 전형적 2차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되겠어요. 이거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디서 시작합니까? t가 0이면 이게 t가 0이면 0에서 시작하네요. t가 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사인파일 거예요. 사인파가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게 뭐죠? 익스포넨셜 함수가 인벨럽, 이게 봉투예요. 봉투. 인벨럽이라 불리는데 인벨럽 함수인데 요걸 저기 끊어서 한번 볼게요. 이만큼 뭘까요? 보시면 인벨럽이라고 그래서 요게 제일 요게 플러스, 요게 이제 사인값은 제일 클 때가 플러스 1이요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플러스 1인 경우랑 요게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1인 경우 구해보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함수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인 경우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함수가 나올 텐데, 얘랑 사인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그죠? 둘이 곱한 거죠. 곱한 건 어떻게 됩니까? 앰플리트 모듈레이션, 이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인벨럽을 따라서 크기가 줄어드네. 이렇게. 요 주파수는 뭐죠? 오메가 D예요. 그 그림을 그린 게 이겁니다. 바깥쪽에 점선이 뭐예요? 인벨럽이에요. 요겁니다. 앞에 거에 이게 플러스 1인 경우, 밑에 거는 어떤 경우죠? 사인 함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요 인벨럽 기억하세요. 그 제타 오메가는 뭘 결정합니까? 이게 네퍼 프리퀀시, 시그마라 불렀는데 얘가 크면 클수록 타임 컨스턴트의 시그마가 역수니까 얘 크면 클수록 어때요? 빨리, 이게 빨리 없어져요. 인벨롭이 엄청 급격하게 사라져. 그럼 사인 함수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진짜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이슈가 되겠는데요. 예. 보시면 시그마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시그마라고 보통 쓰면 실수축 네퍼 프리퀀시잖아요. 실수 여수 이렇게 쓰면 시그마 0보다 크면 여기 있는 경우에요. 진짜 S가 마이너스 시그마, 여기는 S가 플러스 시그마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이쪽에 있으면 레프트 하프 프레임에 있으면 이건 스테이블 부르고, 라이트 하프 프레임에 폴이 있으면 이건 언스테이블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있으면 허수축에 있으면 잘 몰라요. 뉴트럴리 스테이블,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그젠플 풀고 오늘은 이제 3절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그젠플 3의 26번 Oscillatory Time Respons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를 1의 제곱 묶으시면 완전 제곱을 묶이고 나머지가 4가 남으니까 2의 제곱 묶을 수 있겠죠. S 프라임을 S 플러스 1로 보죠. 그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S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됐잖아요. S 플러스 1을 보시면 2배의 S 프라임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식으로 똑같이 쓰려면 그럼 나눠볼까요? S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S 프라임의 2배 빼기 S 제곱 S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2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거 사인으로 가잖아요. 근데 1밖에 없으면 2분의 1이 붙여야 되겠네. 그죠?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코사인, 요거는 사인이죠. 그러면 2배 됐어요. 코사인 ET 빼기 2분의 1의 사인 ET 이렇게 됐어요. 근데 S 프라임 뭐였어요? 응? 라플라스 트랜스폼 E2-AT FT 이건 어떻게 된다고? F S 플러스 A. 이 S 프라임이 지금 S 플러스 1이잖아. 이게 1이야. 그럼 뭐가 붙어야 돼 앞에? E2-T가 붙어야 되네. 다시 써보시면 E2-T 코사인 ET 마이너스 2분의 1의 E2-T 사인 ET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리스폰스예요. 여기 있네요. 우리가 사인 코사인 합성할 수 있죠. 합성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코사인 합성했네. 여기 보시면 오메가 n이 얼마죠? 오메가 n은 5였어요. 2.24 지금 오메가 루트 5인데 댐핑 레이쇼는 따져보시니까 0.447. 왜? 2가 2제타 오메가 n이 2잖아. 예? 오메가 n이 루트 5니까 나눠보시면 제타 n은 루트 5분의 1이에요. 그죠? 오메가 t는 2였어요. 즉 오메가보다 항상 작죠, 얘가. 그리고 인벨럽 구해보시면 여기 앞에는 이게 인벨럽 아닙니까? 여기 인벨럽이 플러스인 경우랑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개가 나오겠네. 이게 인벨럽이에요. 이게 2분의 루트 17에 E2-T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7에 E2-T 이렇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코사인 함수로니까 1부터 시작해서 이게 스케일링 된 거죠. 이렇게 응답이 얻어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림 얻어서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얻었습니다. 아마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메일 보내셔도 좋고 혹은 그 블랙보드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풀어볼게요. 그리고 7주가 끝나고 8주 차에는 시험입니다. 학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